시빅 팟캐스트. 혹시 스포츠 토토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번 장난삼아 했습니다. 혹시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 아세요? 그거 스포츠 경기에 돈 걸고 도박 같은 거 아니에요?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주변에서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냥 도박 사이트 아니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빅 팟캐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세계 축제인 스포츠 경기인 만큼 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포츠 시즌이 되면 뜨거워지는 또 다른 열기가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 토토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토토의 형태 중 하나인 불법 스포츠 토토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빅 팟캐스트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의 현 시점. 네, 안녕하십니까. 시빅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 아나운서 문병훈, 안신혜. 김영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월드컵 시즌도 다가오고 또 이 야구가 열기가 아주 또 뜨겁잖아요. 다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롯데가 조금 더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서 4강까지 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문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곤 해요. 네, 저도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가올 월드컵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만 또 이런 스포츠를 도박의 일환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불법 사설 토토가 판을 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불법 스포츠 토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스포츠 토토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신혜 씨? 네, 스포츠 토토는 배트맨이라는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스포츠 토토를 건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합법 스포츠 토토의 특징으로는 우선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베팅이 가능한 게임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공익성이란 수익금의 일부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이게 공식 스포츠 토토에서의 답답함이 몇 가지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 답답함으로는 첫 번째로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배당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성이라고 말했던 부분인데 그런 공익성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법 사설 사이트를 성행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의 문제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불법 사설 사이트의 문제점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불법 사설 사이트가 베팅 금액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이 있는 만큼 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베팅 금액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쏟아붓게끔 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베팅 가능한 게임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10개든 20개든 자기가 벌고 싶으면 얼마든지 걸어봐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박성이 짙은 스포츠 종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는 어느 팀이 첫 볼넷을 내주는가, 또 농구에서는 어느 팀이 첫 득점을 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2분 만에, 3분 만에도 경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박성이 아주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 사이트보다 배당률이 높고 보너스 배당과 같은 현혹하는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보너스 배당 같은 경우에는 3게임 이상 또는 4게임 이상을 묶었을 때 보너스 배당을 더 주는 것을 뜻하는데 2게임을 하고 싶다가도 3게임을 묶으면 보너스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1게임 더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불법 사설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나 봐요? 그런 사례가 직접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자와 인터뷰도 해보았는데요. 그 사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설 사이트에 가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사설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과 또 방법이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게 생각보다 쉬워요. 고등학교 때 주위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따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좀 말하면 그게 같은 경우 추천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친구한테 추천인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베팅해봤습니까? 저는 최대로는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네. 최대로 얼마나 따봤고 또 얼마나 잃어봤습니까? 최대로 한 40만 원 정도 따봤고요. 올 때는 한 50만 원 정도 꼬라봤습니다. 아, 50만 원 정도 잃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업에 미친 영향 뭐 따로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그거에 빠져가지고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을 취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설 스포츠 토토에 접하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광고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 게시판을 들어가 봤는데요. 안전한 놀이터 보장, 카톡 주세요. 토토로 돈 모아서 외제차 사세요. 이런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랑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배너에는 떡하니 안전한 놀이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다 사설 사이트를 홍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아프리카 TV 자주 보는 편인데 특히나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이 인터넷에서 그 방송을 여는 운영자들이 자주 홍보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인터뷰에서 간단히 들은 그 가입 절차에 대한 부분을 또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설 사이트의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추천인 제도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천인 제도는 본인의 특별한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먼저 가입한 사람의 아이디만 입력하면 좀 있으면은 곧 사이트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물어보는 간단한 질의응답만 몇 가지 거치면은 계좌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인 제도 자체가 학생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단순히 회원을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법 사설 사이트에도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사설 사이트를 단속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이트 자체가 들어갔을 때 쇼핑몰인 척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로그인을 하면은 화면이 베팅 사이트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아예 사이트 자체가 로그인 없이는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영훈 씨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불법 사설 토토에 대한 기사를 한번 써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경찰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그 경찰 관계자분께서도 이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다 해외 사이트, 그러니까 해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암만 찾아도 찾기 힘든 마치 두더지 잡기와도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이제 주변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설 사이트들이 이런 점을 노려서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눈치를 보거나 숨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또 하나의 경로가 된다는 또 안신혜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일반적인 사례 말고 또 대중 속에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도 아주 많다고 하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명 MC였던 이수근 씨와 또 김용만 씨가 이런 사설 사이트 불법 도박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는 하는 사람과 스포츠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승부 조작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농구 감독 강동의 경기 조작, 박현준 투수의 경기 조작, 그리고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마재윤이 승부를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도 믿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공인들까지 이런 사설 사이트에 매료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 단속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찰이나 뭐 어떤 정부 쪽에서 하는 처벌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처벌 강도가 아주 강력해졌다고 하는데요.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도박을 유통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박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가해지는 제산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습 도박자나 도박장 개장자는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불법 스포츠 토토는 근절해야겠죠. 네, 이렇게 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해 법적 처벌 내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도박이라는 사회의 악을 근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불법 스포츠 토토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쭉 얘기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 주변에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른 가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 월드컵 때 축구 경기에 돈 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네요. 네, 저는 이번에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월드컵 때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베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들도 이런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꼭 말려주시고요. 우리 영훈 씨도 친구분들 잘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혜 씨는 꼭 합법적으로 베팅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는 돈을 걸지 마시고 자신의 뜨거운 응원 열정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가올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의 선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팟캐스트의 문병훈, 안신의 김영훈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 팟캐스트